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이 밖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세트장을 만들어 주셔서 더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까지 해서 한 뭐 10여 차례 정도의 강의를 이제 같은 주제로 했는데, 이제 새롭게 하는 요번 시리즈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꽂혀 있는 부분이 그 카르마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는 뒷부분의 카르마를 잠깐 다뤘었죠. 근데 계속 공부해 봤더니 이 카르마 설처럼 재밌고 또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이런 이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몇 회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가는 게 재밌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카르마를 가지고 한번 쭉 전체 강의를 이끌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뭔가 하니, 이제 이번 전체 시리즈 강의의 그 주제는 뭔가 하니요. 우리 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현재의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형태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쫙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뭐 이런 육신을 가지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뭐 어떤 일정한 재주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서론교육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강의 때하고 이번이 좀 다른 게,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강의는 이제 칠판을 놓고 강의처럼 딱딱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빈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를 강의를 어떤 강의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옆길 강의론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뭔가 하니, 강의할 때 옆길로 세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세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척하고 세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강의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재밌는 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교수님들 강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옆길로 갔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를 옆길 강의에다가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한국사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기백 선생이라고, 당시에 한국사에서 태두였죠. 지금 젊은 분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분이 당시 얼마나 큰 이 학자였는가 하니,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 책이 있어요. 국사 책, 교과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공무원 시험의 교과서로 쓰였었어요. 혹은 사법고시나 이런데 국사 시험에서 반드시 그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 이제 강의하실 때 이론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달 얘기.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온달 전에 나오는 건데, 보통 생각하면은 평강공주 바보 데려다가 키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 해석은 달라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통혼권. 그러니까 결혼하는 범위, 이거를 얘기하는데 뭔가 하니, 평강공주는 왕조가네요. 근데 아마 바보 온달은 그다지 높지 못한 무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무공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강공주가 홀딱 반한 거예요. 이 온달 장군한테. 결혼하겠다고 이러니까 안 되죠. 이거 통혼권이 다른데, 이 계층이 다른데. 근데 저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시켜줬는데, 그러나 이제 왕족에서는
아주 고깝지 않죠. 바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바보 온다이라고 쳐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그 고구려 때 무슨 정치사 얘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얘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바로 엽길 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거를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아까 이제 그 우리 주제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왜 여기 이런 상태로 있느냐? 나라는 개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예?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게 이 나라는 존재가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키가 작기도 하고 또 성격이 뭐 외향적이고 뭐 내향적이고 뭐 또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특정한 시간대에 이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 나 이런 속성, 특징, 여러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이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예? 참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 혹은 이제 교육학 이런 데에서는 주로 환경론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 환경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그 계속 형성이 돼서 이렇게 됐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건 설명을 그거하고 설명이 안 되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개인적인 성향 이제 형성된 개인적인 성향은 설명이 되지만 너무나 그 개인마다 편차가 크잖아요. 네? 이거 설명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까르마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나의 이런 여러 조건, 성질, 속성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 내가 태어난 가정.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또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런 동기간,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살게 됐을까? 그 다음에 배우자죠. 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있으면 왜 이런 자식이 또 나한테 생겼을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게 전부 우연으로 보세요. 우연? 그러나 그 세상 어떤 것도 말이죠. 원인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설명하는 게 까르마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이면 사건. 우리가 사회를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겪게 되죠. 근데 그중 그런 사건 가운데서 특이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너무나 많아서 예를 다 들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기회에 누구를 만나서 그냥 인생이 확 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기독교의 김정한 목사라는 분인데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6.25 때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즈음해서 그때 다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연히 미군에 들어가서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굉장히 성실했던 분인 모양이죠. 어떤 흑인 병사의 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흑인 병사, 야, 너 내가 미국 유학 다 시켜주고 신학교 들어가면 돈 다 대주겠다. 뭐 장학금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양반이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있었잖아요. 그가 한국에 왔을 때 통역도 하고 말이죠. 또 극동 방송국도 세우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때 흑인 병사 만난 사건 때문에 그냥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한테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
아주 이 막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잖아. 친구 잘못 만나고 뭐 사기 당하고 이래서.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그럼? 예?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막 막판으로 몰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 가지고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덕후라는 말 아시죠? 덕후. 그 덕후라는 말 뜻을 아세요, 혹시? 그 원래 일본 말의 오다쿠에서 온 겁니다. 오다쿠. 이 다쿠라는 거는 한자로 그 택, 집택자 써가지고 일본 말로 다쿠가 되고 거기 이제 오가 붙은 거거든요. 오가 앞에 이제 종교 저 보조사 붙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막 들이파기만 하는 이런 친구를 보고 오다쿠. 그게 어쩌다 한국어 덕후가 됐는데 요즘에 그 덕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도 어떤 친구 제가 그 세상에 그런 일인가 뭐 아니면 맞을 겁니다. 그런 프로 보면 별로 뭐 덕후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열대어 모으는데 환장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집에는 그냥 전부 열대어만 모아놓고 어떤 친구는 또 어떤 수석 모으는 것 때문에 정신 뭐 그냥 광에다가 뭐 방 몇 개다 수석을 모으고 말이죠. 광적인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무슨 이것도 그냥 형성이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는 틀림없이 그 전생과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사실 저도 제 자신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30년 정도 했는데 남의 밖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처음부터 교수 되려고 저렇게 공부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도 교수가 되려고 했던 생각 제가 교수 되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는 책은 열심히 봤어요. 그 책 본 것도 왜 받는 거 아니? 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도서관 간 거예요, 그냥. 네. 그 이제 가서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책 보는 거죠, 뭐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책 보면 재밌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책방에 있으면 반드시 들린다. 네. 무조건 들린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약속도 주로 전부 책방에서 했어요. 무슨 다방 이런 데 가면 돈 쓰잖아요. 왜 돈 씁니까, 거기 가서? 책방 가면은 미리 가서 책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항상 책은 가까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제가 교수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또 2년이 돼가지고 그 중앙승가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김포에 있죠. 그게 이제 이 동서운동에 그 보현 사는 절에 방 2개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길 다니기 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도 그때까지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했으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취직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유학을 가면은 부모님들이 조금은 도와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을 하겠다고 하기로 했고 종교학도 참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는 그건 좀 넘어가고 대학 때 제가 선불교책에 참 매료가 돼서 그때 선불교책을 많이 봤죠. 불교책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절에 가서 수행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미국 갔으니 또 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고 들어오면 어디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기로 하고 제가 학위 끝난 다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생에 절대로 이 외국서 학위 안 하겠다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글로 써가지고 말이죠. 철학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학과 나와서 취직할 데 없어요. 전국에 그 종교학과에 있는 대학교가 한두 개 정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신문 보다 봤더니 이화에 대해서 교수 응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한국학과에서 제가 원하는
한국 종교를 뭐 영원히 강요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고 해서 그래서 응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붙었어요 또. 제가 이런 말씀 굳자기 좀 구질구질하게 하는 이유는 쭉 보니까 제가 또 일정한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끌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게 바로 제가 이번 생에 갖고 온 카르마 법칙, 이번 생에 갖고 온 카르마 업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끌려간 것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근시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우연으로 보이죠. 그러나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건 우연일 수가 없겠다. 왜?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카르마 이쪽 연구한 분들은 모든 건 필연이다 그래요. 지금 이게 뭐 아주 전혀 이상한 아주 극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또 아는 분인데 이분 독일어를 전공을 했어요. 이제 독일어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러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여기 보니까 일본어 학원 광고가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거 광고지를 하나 갖고 일본어 학원 그대로 갔답니다. 자기는 독일어 학원에 가야 되는데. 등록을 했대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느냐?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미래 남편을. 그래서 그 사람 결혼해서 잘 살아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보면 완전히 우연연속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 사실 이제 굳이 이제 답을 얘기를 하면은 이 여성은 여기서 사발세계 내려오기 전에 이런 사건을 다 계획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겠다. 이런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질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또 이 세상 둘러보면 이런 질문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왜? 지금 보통의 우리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우리의 큰 관심이 뭡니까? 뭘까요? 요즘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관심사는 돈입니다. 돈. 그죠? 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 땅을 살 수 있고, 주식 투자하고 펀드하고 뭐 이것만 돼 있잖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지금 내가 형성이 어떻게 되고 그건 난 관심이 없다. 지금 내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해외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는 종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종교 건데 그럼 불교는 이제 조금 뒤로 가고 기독교나 유교에 설명하는 거. 특히 기독교에서 제가 기독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에서 뭐라 합니까? 무조건 신의 뜻이죠. 네? 그럼 맞아요. 유신론은 무조건 신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 던질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생기게 나오고 말. 나는 왜 이렇게 나와.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말이야. 네? 이런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은 저만 귀여워 예뻐하고 말이죠. 나는 왜 키도 작고 뭐 어떤 경우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또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내 속을 새기고 말이죠. 이거 설명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거 설명 못해요. 신의 섭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설명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겪는 거는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천재지변, 지진 같은 이번 터키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인간의 잘못이지 아니잖아요. 이거 신의 뜻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신의 뜻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던졌던 질문 이거 설명하는 것은
썩 좋은 설명은 아니다. 이게 나쁜 설명은 이라는 건 아니고요. 썩 좋은 설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교 얘기를 했는데 유교는 더 심해요. 유교는 아예 설명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유교의 교리 가지고는 인간의 다양성,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모두 다른 성질을 갖고 있잖아. 이거 설명을 거의 못 해요, 유교는. 왜? 관심이 없습니다. 원시유교, 그러니까 공자, 맹자 사상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기껏 나온 게 성리학이 나온 거거든. 성리학은 이기론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 못 해요. 기껏 하는 게 왜 우리는 양반, 평민, 노예, 하인 이게 있느냐. 성리학 설명에 따르면 이 세 계층은 이는 같아. 리.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리는 같아요. 원리는. 그러나 기가 다르다. 양반은 깨끗하고 평민은 그렇고 뭐 노예는 더럽고 말이죠. 뭐 이런 식. 그게 성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최고예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자연히 이렇게 제쳐놓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불교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불교의 까르마론. 이런 이 카르마론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카르마론이 그러면 그 진리냐? 그것도 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니 까르마론이 가장 좋은 이론이란 말이죠. 네. 다른 이론들보다 이게 왜? 까르마론은 뭐예요? 모든 게 자기가 한 거, 자기가 그 지은 대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네?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리면 제가 까르마 책을 1년인가 재작년인가 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 책은 출판사에서 저한테 먼저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까르마론을 이론 쓰고 싶었는데 새로운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서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좋다. 한번 해보자. 그 계약금도 먼저 주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는 이게 팔릴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이게 장사 되겠다. 이게 팔리겠다. 요즘 뭐 교수라고 뭐 이게 이 책 팔리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책 낸 이상은 많이 팔리는 게 좋잖아요. 어떻든 그냥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반응이 별로 생각보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추측입니다만 까르마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지금 내가 잘못하는 거 전부 내가 이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말이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시크릿 이런 책이 있었죠, 이전에. 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 이게 진정이죠. 진정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희망을 막 불어넣었죠. 그런 걸 좋아하지. 저처럼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다 이전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응? 아니고 사실 뭐 잘한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좋은 것도 이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옆길로 샜다가 그다음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번 생만 살고 이렇게 이제 이번 생만 보고서 여기에서 이 생에서 호식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생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번 생만 살면 과연 끝인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생에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재능을 갖고 여러 사건을 겪다가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끝인가? 이때 문제가 뭡니까? 여기 허무주의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 이번 생이 끝이다 말이죠.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인생이 뭐 있어? 뭐 이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말을 그냥 뱉죠. 내뱉어. 그래서 제가 들이받습니다.
아니, 이번 생이 끝이면 지금 왜 살아요, 지금 도대체? 이 힘든 세상. 제가 맨날 얘기하죠. 불교는 이 사바세계에 뭐라 그런다? 고해, 고해. Sea of Suffering. 온도 바다인데 그냥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여기서 왜 삽니까, 여기서? 예? 이런 얘기할 때 흥분해, 제가. 지금 여기 저 스튜디오가 좀 추운데 열이 납니다, 열이 나. 예? 그냥 빨리 가는 게 낫죠. 예? 이 힘든 세상에서 말이죠. 그리고 뭐 이번 생에 한 번뿐인 거 뭐 열심히 살다 가면 끝이다? 제가 그럼 또 묻는 질문은 그럼 당신 정말로 죽음이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는가? 응? 지금은 죽음이 바로 앞에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절대로 쉬운 거 아니다 말이죠. 예? 제가 이때 많이 드는 그 비유가 일화가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이거는요, 인간이 그 겪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겁니다. 죽음이 바로 목도했을 때 그때 그 무서움.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드는 게 유명한 그 소설가 그 개선문을 썼던 레마르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을 대학 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1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스군하고 독일군하고 불과 몇백 미터 안 되는 전선을 놓고 죽고 죽이고 이걸 해서 몇만인가 몇십만이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적은 소설인데 그때 이제 신병들이 처음에 전투에 투입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도 못하죠. 예? 그게 막 위로 막 그 대포안이 지나가죠. 총알이 지나가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그럼 거기 소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그 포탄을 딱 맞으면서 이게 다 분열이 돼가지고 그 골 뭐 피 뭐 이런 거 뼈다구가 다 뒤에 어디에 그 바위에 뭐 해서 쭉 흘러내리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 서면 그런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다음 생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허무함을 어떻게 견딜 거냐. 예? 제가 여기 그때 이런 얘기 또 들었습니다. 어떤 저 동료 교수인데 혼부를 썼던 그 유명한 최명희 선생. 그분이 뭐 그런 엄청난 소설을 썼으니까 그 인생도 달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제 동료 교수의 그 손을 잡고 조 교수, 나 하루라도 파출부로 살아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더 살면 좋겠단 말이죠.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그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 허무함.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소설 써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게 허무하게 보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부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현실에만 그저 여기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전부 몰두해서 돈 버는 데만 뭐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근데 더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번 생이 아니라 뭐 이전 생도 있을 거고 또 이 다음 생도 있을 거고 이걸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를 뭐라 하는 거니? 저는 올드 소울과 영 소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제 어린 영혼이고 또 하나는 좀 숙련된 늙은 영혼은 아니고 성숙된 영혼. 이제 거기도 이제 여러 층차가 있겠죠. 예. 근데 크게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영 소울, 어린 영혼이라는 건 뭔가 하니 그걸 어떤 분이 그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이 세상을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동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놀이동산에 들어오면 놀 게 얼마나 많아요. 응?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영 소울, 그러니까 어린 영혼은 뭔가 하니 놀이동산에 갓 돌아온 그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냥 뭐 놀고, 응? 근데 올드 소울은 뭐냐? 다 놀아보니까 그 별거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가 나이 좀 들면은 그까지 뭐 별겁니까 그게.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그냥 돈에 함몰돼서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이러는 게 모두 이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애들은 그렇잖아. 애들은 놀 때 그냥 이게 얼마나 재밌고 중요해요 이게. 예. 그러나 올드 소울은 나중에 보면은 죽음 앞에 서면 그 젊어서 했던 뭐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일들 그게 뭐 중요한 게 별거 없어요. 마지막 그 관문에 섰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말이죠. 뭐 선생님은 뭐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임종까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때도 주식 투자 하시겠어요? 어디 땅 사러 가겠습니까? 네. 그때는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정말 필요했던 질문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나는 잘 살았는지, 나는 좋은 이 아버지였는지, 좋은 뭐 자식이었는지, 좋은 뭐 남편이었는지 이런 문제. 나는 정말 충실한 불교도였는가 이런 문제. 살아생전에 그 생각해야 될 문제들. 그래서 이 올드 소울들은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항상 들은 얘가 일본의 도겐이라는 스님인데, 이게 한글로는 도원이죠. 으뜸원자 써가지고 길도자에다가. 그분은 7살 때인가? 그때 부모들의 이 시신을 화장하는 그 연기를 보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선 출가했대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분은. 그래서 일본의 그 조동정을 창실했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원효의 급에 해당되는 스님이다. 이게 한국엔 별로 소개가 안 됐죠. 제가 알기엔 최근에 그 도겐 스님의 그 책이 번역이 다 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법적이죠. 성철 스님이 계실 때 이분이 제자들한테 책을 못 읽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겐 책은 봐도 된다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80년대인데 그때 이미 그 미국에서는 도겐의 책이 다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 영어 번역된 거 가지고 하이데거하고 뭐 도겐의 그 유시죠. 있을 유자 떼시자 하이데거 책은 Being and Time이거든요. 근데 도겐 책은 Being Time이에요. 너무 같죠 이게. 비교하는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런 도겐 스님 같은 분들이 이게 정말 이제 올 소울이죠. 그러니까 이 올드 소울들은 그렇게 여기서 이 사바세계 살면서 쓸데없지도 않아도 알아요. 이거 다 별거 아니라는 거. 여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 법화경에 보면 3계 화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 참 멋있는 내용인데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좀 길어요. 앞에 보면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온갖 혐오스러운 짐승이 있고 오물이 가득하고 저거 있어요. 그게 이제 3계라는 게 뭡니까?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이쪽 세계는 욕계 중에 인간계에 불과하죠. 색계, 무색계라는 거는 이제 그 인간의 의식이 이제 진화되면서 굉장히 이 영적으로 진화되는 거예요. 이거 색계만 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이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놀이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불보살들이 뭐 수레 갖다 놓고 큰 수레, 작은 수레 갖다 놓고 야 나오기만 해. 여기 내가 수레 이거 저거 해줄게. 그래서 이제 꾸며내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멋있는 비유죠. 3계가 불난단 말이죠. 버닝 하우스에 버닝 하우스.
버닝 러브가 아니야 이게. 예? 엘비스 프레슬리 버닝 러브 같은 거. 자, 이 중생들이 여기서 그 노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돈 버는 거예요. 전부 돈, 그 주식 장난하고 뭐 부동산 장난 이런 겁니다. 예?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 비유가 또 있죠, 불교에. 사형수의 비유.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형수가 있었는데 뭐 인도에서는 제가 대학 때 그 인도 철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대요. 어떻든 그 사형수가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코끼리는 막 쫓아오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근데 마침 근데 우물을 발견했죠. 근데 우물 옆에 나무가 있었고 나무에서 덩쿨이 드리워져 있었고, 야 저기 들어가면 살겠구나 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막 내려가다 봤더니 밑에는 또 악어인지 뭔지 내려오기만 해라 그냥 바로 먹어드리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쿠 하고 옆을 봤더니 옆에 돌 사이에서 뭐 독인지 독산지 이런 것들이 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고 뭐 어디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절체절명의 위기죠. 위를 봤더니 또 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고 말이죠.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죠. 바로 이게 인생이다 말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나무에 그 꿀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꿀이 하나씩 뚝뚝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존이다. 기가 막힌 비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듣고서 이렇게 나자빠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 그거 기가 막힌 거단 말이야, 그거. 예? 근데 독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 얘기 듣고 환장을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실존을 얘기를 했을까 말이죠. 예? 제가 너무 옆길을 많이 생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우리 영 소울과 올드 소울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린이로 우리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지구, 이 사바세계라는 거는 일종의 학교입니다, 학교. 예? 여기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게 뭡니까, 학교라는 게? 자, 학교, 뭐, 시절이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학교는 저거죠. 거기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죠. 예. 여기서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졸업해서 나가야 돼요. 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의 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과제를 가지고.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빠지고 뭐 어디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 학교를 왔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했어요. 어떻게 되죠? 낙제가 돼서 낙제. 예. 그럼 다시 학교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환생입니다. 환생. 예.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서 윤회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롭냐. 그래서 바로 이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지금의 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죠. 또 어떤 나의 환경,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또 내가 이번 전에 겪었던 사건들, 또 내가 가졌던 뭐 취미라든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과연 뭐겠는가. 아무리 봐도 까르마설이 가장 좋은 이론, 보편적인 이론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까르마설은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그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황당한 설로 많이 취급이 됐어요. 초기에는 미신적이다 그러고 왜 그런가 하니 사후생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인간이 환생을 한다니까 막 도대체 믿질 않은 거예요. 예. 특히 서양에서는 완전히 무시가 됐었죠. 이단으로 간주되고 특히 기독교. 근데 그러던 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제가 지금 그 안타까운 거는 이 까르마 이론은 불교하고 힌두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양이 이거는 독점을 해야 되는 이론인데 또 서양 사람들이 연구 다 하고 있어요. 예, 한국 안 합니다. 중국 공산화돼서 아무도 안 해요. 여기는 일본도 제대로 안 해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요번 강의 시리즈를 까르마 잡은 것도 좀 우리 제대로 한번 우리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걸 좀 발전시켜보자 말이죠. 예. 그걸 좀 계속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까르마 이론에 좀 직접 들어가서 까르마 이론의 이 진상, 진짜 모습이 실상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까르마 이론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까르마 이론 가지고 이미 책을 4권을 썼어요. 근데 아직 한 권밖에 못 썼습니다. 한 권밖에.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고 또 자꾸 곁가지가 쳐져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 봤던 미국서 있었던 요새 유튜브가 그게 아주 요지경 아닌가 요지경. 예?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그러나 아주 좋은 그런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다 흡수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지금 준비도 하고 또 강의도 재밌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같이 강의에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